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회수입니다. 이회수의 자기 책 읽어주는 남자 페북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주제는 벗입니다. 친구라는 뜻이죠. 벚꽃 할 때 벗자는 지읒입니다. 지읒 받침이고, 친구를 의미할 때 벗은 시옷 받침입니다. 역시 이제 관계어들이 우정, 또는 친구, 이런 말들이 되겠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친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부유하면 친구가 많아지지만 궁색하면 있던 친구도 줄어들게 된다. 이거는 구약 시대 때부터 당연지사로 받아들였던 일들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시고 필의 침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충실한 친구가 있다. 뭘까요? 세 가지 충실한 친구. 첫째, 조강지처. 두 번째, 함께 늙은 개. 세 번째가 현금입니다. 현금. 네. 벤자민 프랭클린의 얘기였습니다.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서의 진실한 친구는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자기 부인 조강지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좁쌀 밥을 같이 먹은 친구죠. 그 조강이라고 하면 좁쌀 껍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좁쌀 찌개미의 밥을 같이 함께 먹은 부인이면은 고생을 함께 한 부인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함께 한, 평생을 함께 한 자기 부인은 역시 오래된 그야말로 친구, 충실한 친구로 인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함께 늙은 개, 오히려 사람보다는 함께 늙은 개를 더 좋은 친구로 프랭클린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이건 언제라도 갖추고 있으면 든든한 친구가 되겠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 허버트라고 하는 분의 말씀인데,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죽는 것과 같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죽는 것과 같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역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주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여기에서는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없는 채로 죽으면은 사실은 삶도 죽음도 다 억울한 것이 되겠습니다. 불성실한 친구를 가질 바에야 차라리 적을 가지는 편이 낫다. 불성실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역시 우정이 돈독하지 못한, 그리고 곧잘 친구를 배반하는 이런 친구를 가질 바에는 차라리 적을 가지는 것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셰익스피어의 말입니다. 참 유명한 얘기 있습니다. 똥싼 종이에서는 똥내가 나고 향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난다. 특히 친구를 사귈 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역시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래서 똥싼 종이에, 그러니까 근묵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 색깔이 묻기 마련이고, 또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은 색깔이 묻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똥산종에서는 똥내가 나고 향산종에서 향내가 난다는 사실은 석가모니가 제자 몇 명을, 서너 명을 데리고 가다가 한 제자를 시켜서 새끼를 줍게 합니다.
새끼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 새끼는 어떤 새끼인가 하면은 생선을 그 매달았던 새끼줄입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게 합니다. 손을. 그래서 생선을 매달았던 새끼를 만진 그 손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납니다. 또 다른 제자에게는 향을 쌌던 종이를 만져보게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맡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향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친구를 닮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상징적 의미로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시킨 일입니다. 친구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혹시 운명을 함께하는 친구, 오래된 친구, 돈독한 친구가 있나요? 저는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잣집 그 자제분이 날마다 흥청망청 돈을 쓰고 밖에서 나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근심 끝에 묻습니다. 너 뭐하느라고 그렇게 날마다 돈을 내다 쓰고 늦게 들어오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친구를 사귀느라고 그럽니다. 그 친구가 몇 명이나 되냐? 네, 한 20여 명 됩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한번 너희 친구들을 만나보겠다. 그리고는 돼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떼기에 쌉니다, 돼지를. 그리고 아들 친구네 집에 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아들 친구들이 나오겠죠? 그 아들 보고 이거 아버지가 시킵니다. 이건 시체인데 자기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대개의 친구들이 냉담한 표정을 보이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아들을. 20명을 다 돌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결국 아버지가 그 돼지의 시체를 짊어지고 아버지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는 첫 집에서 벌써 이미 가자마자 어서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어서 들어오라고 그러고 뒷뜰에다가 그 시체를 파묻습니다. 파묻고 일단은 여기다 파묻어 놓은 다음에 사태를 수습해보세요. 그리고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웃으면서 아버지가 저건 돼질세 이 사람아 그러면서 그것을 삶아서 술안주를 삼아서 거나하게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십니다. 이 얘기 속에는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려울 때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친구 그렇게 흔치는 않죠. 사실은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친구 그야말로 관중과 포숙 어릴 때 무조건 같이 함께 자랐다고 다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 권순정 선생 들어오셨네요. 사부님 사랑합니다. 예, 저도 사랑합니다. 네. 김건미 씨 일본에 계시는데 오늘도 들어오셨습니다. 찬신 씨, 김지영 씨, 유은미 씨, 예, 이시원님, 예, 미국에 계시죠? 참 귀국하셨군요. 예. 이현정님 들어오셨습니다. 김정현님 들어오셨습니다. 이승재님, 예, 여러분이 오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또 사랑해요, 그리고 웃겨요, 줄줄이 제 핸드폰에 떠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별 같습니다. 예, 지금 하트 여러 개 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얘기를 할까요? 저는 남들이 다 2년이면 졸업하는 춘천교육대학을 남들이 다 2년이면 졸업하는데 저는 7년 다녔습니다. 7년 다녔는데 사실은 저만 7년 다닌 것이 아니고 제 친구
최돈선 시인도 7년 다녔습니다. 그 최돈선 시인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은 군대 제대를 하고 복학생이 되었을 때 만났습니다. 학생들한테 들으니까 학생 중에 시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시인도 아니고 자그마치 시로 면류관을 3개나 썼다는 삼관왕을 차지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그 친구는 강원일보 신춘문예, 그리고 그 현대시학 신인상, 그 다음에 또 동아일보 신춘문예, 이렇게 해서 시로 이미 3번이나 당선된 적이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저는 정말로 우러러 보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한번 만나봤으면 했었는데, 교목과에서 제가 복학 등록을 하는데 제가 교목과의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최돈선이라는 친구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제가 최돈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의기투합하고 술 한잔 마시고 함께 자취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쩔쩔 굶었습니다. 쩔쩔 굶고 둘 다 술을 좋아해서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술을 함께 마시고 그랬는데, 보통 정말로 배가 고프면은 아는 사람 만나도 사실 밥 사달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근데 술 한잔 하자 이 말은 잘 나와요. 예. 그래서 술집에 가면은 을에 막걸리를 마셨고 배를 불리기 위해서, 그리고 막걸리가 나오면은 우거지국 또는 선지국을 무료니까 안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고 돌아오면은 시내 나가는데 약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내 나갔다 오면은 둘이서 반듯하게 배부르게 먹고 올 때는 반듯하게 누워서 천장에 사방연속무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배부르니까 좋지. 딱 그러면은 이 친구가 말하지 마. 말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돼. 이럽니다. 예. 그래서 한 끼만 먹고 한 일주일 버티고, 어떤 때는 심하게는 한 15일 정도 물만 먹고 버텼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15일 물만 먹고 버티다 보면은요, 그 동네에서 제일 먼저 밥하는 집에 밥 냄새가 납니다. 이건 정말로 기억에 생생합니다. 예. 근데 어느 날 사실 우리 미술과 교수님께서, 한진구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야, 너희들 매일 쫄쫄 굶는다고 소문났더라. 그러시면서 밀가루를 한 푸대 한밤중에 짊어지고 오셨어요. 약주 거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양복에 막 밀가루 칠갑을 해가지고 그 밀가루 한 푸대를 짊어지고 오셔서 방바닥에 쿵 내려놓으시면서, 야, 이거라도 부침개라도 부쳐 먹으면서 굶지 말고 살아라. 그러고 가셨어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예. 그랬는데 무슨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최돈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는 그냥 거의 귀찮고 뭘 만들 줄도 모르고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했는데, 이 친구는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부침개도 부치고 수제비도 하고 칼국수도 만들고 해서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근데 금방금방 사실은 밀가루 한 푸대 금방 떨어져요. 이상하게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참 그것도 똑같은 밀가루만 먹으니까 밀가루 냄새가 나긴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끼니가 되어줘서 늘 감사하면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돈선이라는 친구가 항상 10번 정도 밀가루로 수제비라든가 칼국수를 하면은, 저는 어쩌다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아주 게을러 터지고 사실은 좋은 친구는 못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다가
겨울인데 뭐 갈 데도 없고 사실 연탄도 못 댔었습니다. 방에다가 연탄도 못 대고 그 냉방에서 담요 뒤집어 쓰고 태권도 중단 팔복기 하면서 그걸로 그야말로 자가 발전해서 열을 내고 오들오들 담요 뒤집어 쓰고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엎드려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구한 날 술만 마시다가. 그래서 제가 너 웬일이냐 그러니까 다시 신춘문예 대비해서 상금으로 밀린 방세도 갖고 가게방 외상값도 갚겠답니다. 그 당시에 가게방 외상값이 1,400원이었었는데 그거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가게 앞으로 우리 자취방으로 오려면은 가게 앞을 거쳐야 되는데 일부러 멀리 주인한테 발각될까봐 멀리 돌아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어쨌건 간에 그 자기가 글을 다시 써서 뭐 그 당시에 저는 화가 지망생이었는데 열심히 그림만 그렸고 사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물감은 빨리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거의 쫄쫄 굶기만 하고 물감이 충당이 안 돼서 저도 그림 다 손 놓고 있었는데 뭐 팔리는 건 엄두도 못 내고요. 근데 궁여지책으로 이 시인 최돈선이 그는 이미 이 삼관왕인데도 엎어져서 다시 방세를 갖기 위해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친구 입장에서 야, 너 또 독자를 또 속이려고 그러냐? 그만둬라. 이미 너는 시인으로 인정됐으니까 다시 인정받을 필요 없잖아.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해볼 테니까 야 원고지 좀 꿔줘봐. 그때 그 친구의 말 한마디, 응, 너는 될런지도 몰라 한번 해봐. 이 말이 제 운명을 바꿨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그 당시에는 너무나 열심히 간절하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방세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방 외상값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엎어져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룻밤 만에 단편 하나를 썼어요. 처음에 저는 뭘 쓸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김동리 선생의 문장 작법을 보니까 놀랍게도 진실한 것이 가장 감동을 준다라고 제일 첫 부분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춥고 배고픈 거였어요. 그래서 차마 배고프다고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쓰고 딱 두 음절 썼습니다. 춥다. 제가 그 두 음절의 낱말을 들여다보면서 너무나 실망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추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게 진실이었는데 춥다라고 썼는데 그 춥다가 전혀 안 추워 보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그걸 읽어볼 때 추위를 느끼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전혀 안 추워 보였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이거 덜 춥구나. 어떻게 표현해야 추위를 느낄 수 있게 표현할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통을 벗었어요. 벌거벗었습니다. 맨살로. 그날따라 냉랭한 바람이 불고 눈발이 희끗희끗 비껴 날리는 날이었어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순식간에 이빨이 빠르게 따다다다닥 맞부딪히고 온몸이 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바람이 아니구나. 이거는 면도날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거기에서 갑자기 이건 저는 하늘의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 소설 하나가 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 위에서 모범 어린이를 추위에 떨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내용을 소재로 해서 결국 나중에 그 모범 어린이는 오지 않고 도시에 마치 늑대 울음소리 같은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모두가 그 어린이들이 파출소에 붙들려 갑니다. 근데 그때 파출소 순경이 그 어린이 행세를 하던 사람들한테 이 다 큰 양반들이 이게 뭐냐고, 옷차림도 이게 뭐고, 이 밤중에 그 통금 있던 시대였어요. 이 밤중에 무엇들을 하는 짓거리냐. 그런데 그 중에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검사가 자네 수고하는구만. 예. 우리 회원들인데 견습 어린이회 회원들이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잃어버린 유년을 되찾는 놀이를 하는 우리 견습 어린이회 회원들이네. 그러면서 일단 뭐 죄는 저질렀으니 벌은 받아야지. 그러면서 구치소로 쭉 들어가는, 이의는 없을까? 그러면서 이제 구치소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이 그 소설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소설 자체가 1인칭으로 되어 있거나 3인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3인칭 복수,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공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다 나는 커서 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이런 내용이고, 간헐적으로 한 어린이가 바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이 도시에는 바다가 없어. 그리고 한 어린이가 또 얘기를 합니다. 고래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이러면서 모범 어린이를 기다리는 미끄럼틀 위에서 여러 어린이들이 장래의 희망을, 소망을, 꿈을 얘기를 하면서 모범 어린이를 기다리는 이런 내용입니다. 당선됐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물론 방세도 갚았습니다. 아직도 이 최돈선 시인하고 저하고는 아주 돈독한 친구로 지내는데요. 그 최돈선 시인의 어머니는 저를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돈선이는 너무나 착하고 공부도 잘했는데 예수를 만나서 다 버렸다. 저희 어머니는 어떠실까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가 착하고 공부도 참 잘했는데 최돈선이 만나가지고 다 버렸다. 둘 다 졸업 못했거든요. 어머니들의 소원은 뭡니까? 학교 공부 잘하고, 네? 그리고 말썽 안 부리고, 그저 제때 졸업하고, 예. 그리고 취업해서 그저 돈 잘 벌고 안 굶고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자녀상입니다. 예. 그러나 둘 다 7년이 되도록 춘천교육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결국은 잘렸습니다. 그런데 이 최돈선이라는 친구는 한문에 아주 박식합니다. 그리고 시험만 보면은 이상하게 다 합격을 해요. 나중에 결국 임용고사에 합격해가지고 고등학교 교사직을 지냈고, 고등학교 교사로 있을 때 거기에 제자들이 다 고등학교 때 이미 신춘문에 또 당선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따들썩하고, 그리고 그 학교는 레슬링으로 유명했던 학교였었는데, 어느 날 이 시인이 그 학교에 부임해 가면서 갑자기 문인들이, 속속 학생 문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학교가 그 어사화를, 데뷔한 학생한테 어사화를 주고 가마를 태워서 그 시내를 한 바퀴 돕니다. 그래서 아주 주목을 받고 그 학교에서는 아주 문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명예로운 그런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 출신의 문인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예. 페북에서 유명하죠. 최돈선 시인. 예. 저하고 친구입니다. 둘이서 술을 마시면 둘 다 취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반드시 한 사람이 취한다 싶으면 한 사람은 안 취합니다. 일부러 마시질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까지 다 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다시 혼자 마시는 한이 있더라도 둘 다 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같은 차 타지 않습니다. 같은 차 타면은 교통사고 나서 둘 다 죽어버리면은 가족들을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차 안 타고 다 차를 따로 탑니다. 어디 먼데 가더라도. 여행이 지금까지는 둘 다 살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동선 씨는 머리에 뭐 금이 두 군데가 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또 멀쩡하게 완치되어서 지금 한강수야 순례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불사조 같은 친구입니다. 아주 즐깁니다. 제가 영향 많이 받았습니다. 그 친구 대학 다닐 때 이미 노자 장자를 얘기를 하고 전혀 저하고 다른 차원에서 놀던 친구입니다. 영향 많이 받았죠. 제가 특히 도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다 그 친구의 영향입니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됩니다. 똥 싼 종에서는 똥내가 나고 향 싼 종에서는 향내가 납니다. 부모님들은 다 똥 싼 종이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제 눈에는 향 싼 종입니다. 저도 향 싼 종일까요? 그 친구의 눈에.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어쨌건 간에 우정, 이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한 것입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 기억되는 시가 있나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고산윤선도의 오우가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우가 5가지의 친구가 있는 것이죠. 고산윤선도는 정철, 박인노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시가인으로 꼽히는 문인입니다. 26세의 진사에 급제하여 관직에 오르나 이후 수차례의 당파 싸움에 휩쓸려 여러 차례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윤선도는 20여 년의 유배 생활 그리고 19년의 은거 생활을 결국은 남겼는데 그 유배 생활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시가를 남겼고 문학적 업적을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됩니다. 시간 관계상 오후가 한번 읊어드리고 동심으로 돌아가는 하모니카를 통해서 동심으로 함께 부르면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견습 어린이들, 제 강원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제목이 견습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그 코너를 견습 어린이들로 정하겠습니다. 고산윤선도의 오후가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다루르니 그것이 또한 반갑군요.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이것이 이제 전체를 아우르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친구로서는 물을 꼽았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때가 많은지라 좋고도 그칠 때가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요거 좀 현대식으로 제가 바꾸어서 읽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에 관해서 옛날식으로 얘기한다면 고진 무스일로 피며셔 쉬디고 푸른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하노라. 이런데 사실은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푸른 어찌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어쨌든 지금 20분 지났다라고 30분 지났군요. 그래서 문화생이 이렇게 들어 보였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거늘 소나무야 너는 어찌하여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땅속 깊이 뿌리가 곧은 줄을 그것으로 아노라. 이번엔 죽입니다. 대나무.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비었는가. 저러고 사치를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그 다음에 달입니다. 달. 어제 특집으로 달 했었죠.
적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비추니 밤중에 밝은 빛이 너만 한 것이 또 있겠느냐. 보고도 말이 없으니 내 벗인가 하노라. 윤선도가 벗으로 삼았던 다섯 가지의 벗,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입니다. 다 자연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람이 벗이 아니고 자연이 벗입니다. 자연을 벗삼아서 논의했던 그런 시인이었었죠. 예. 자, 급히 서두르겠습니다. 오늘 견습 어린이들, 어린이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동료 예고했던 대로 고향 생각입니다. 하모니카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사와 악보 보시면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오늘 춘천 한림대 부속병원 가서 정기검진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여러분들의 사랑을 큰 힘으로 이회수 오늘도 건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